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자료에서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만한 시장에서 가장 답답하고 좌절감을 주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샀는데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자산, 다들 계좌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지루하게 짝이 없는 차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을 죽은 돈, 그러니까 데드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주식이 수년 동안 그저 평행선만 달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횡보의 시간을 싹 다르게 볼 겁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시간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잔뜩 응축되는 그런 과정으로 말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브롭딩레기언 베이스, 거인의 눈뜨기입니다. 이름부터 진짜 발음하기 참 어렵죠? 2000년대 초반에 기술적 분석가인 존 로크가 만든 용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조합된 방식이에요. 18세기 고전 문학인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국, 브롭딩레그에다가 자산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걸 뜻하는 일반적인 금융 용어, 베이스를 딱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나긴 횡보장이 끝나면 그 이름 그대로 거인처럼 어마어마한 랠리가 찾아온다는 걸 뜻하는 거죠. 분학과 기술적 분석의 만남,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럼 이 거대한 베이스는 대체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조나단 크린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딱 두 가지 상황에서 형성됩니다. 상승 추세 도중에 횡보하면서 숨을 고르거나 아니면 끝없는 약세장이 마침내 반전되는 과정에서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 안 나는 자산에 지쳐서 점점 경계심을 가질 때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아주 강력한 강세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지쳐 떨어져 나갈 때가 진짜 기회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파트는 역사적인 거대한 시장 랠리, 인내심의 수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역사적인 돌파구 이면에 있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차트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1999년에 역 60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로 세상에 무려 2016년까지 17년이라는 아주 깜찍하고 기나긴 횡보를 겪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냥 이제는 한물간 고리타분한 옛날 기술주라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었죠. 하지만 그 기나긴 인내의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2016년에 마침내 그 17년짜리 견고한 베이스를 뚫고 올라가니까 그동안 꽉꽉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주가가 단숨에 2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무려 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묵직한 과거의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케이스입니다. 일본 니케이 주가지수의 과거 사례인데요. 무려 1920년 1월부터 1948년 1월까지 28년이란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시험했습니다.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진짜 어마어마한 인고의 시간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28년이라는 뼈를 깎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대가가 뭐였냐? 그 이후 14년 동안 자그마치 2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심지어 이 기나긴 상승장 도중에 2번이나 엄청난 약세장이 시장을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존 로크가 최근 1991년부터 시작된 니케이 지수의 현대판 30년짜리 베이스 돌파를 분석하면서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잊어버린 땅이 다시 기록되다. 이 현상을 아주 완벽하게 포착한 문장입니다. 남들이 다 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 거대한 역사는 그렇게 조용히 다시 시작된다는 걸 잘 보여주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위의 심전도, 인내의 보상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차트를 보면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린치는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주식 차트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바위의 심전도라고 불렀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 하고 일직선만 나오는 상태 말이죠.
그런데 린치는 이렇게 몇 년 동안 미동도 없는 게 사실은 환상적인 신호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기업의 핵심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지만요. 이건 피터 린치가 말하는 비대칭적 리스크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기업의 스토리가 아직 유효하다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았다면 주가는 어느 순간 위를 향해 수직으로 무섭게 솟구칠 겁니다. 반대로 판단이 틀렸다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냥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지루한 평행선일 뿐이에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락 위험은 꽉 막혀 있고 상승 잠재력은 활짝 열려 있는 아주 훌륭하고 튼튼한 안정망인 셈입니다. 피터 린치도 자신이 가장 큰 돈을 벌 때는 보통 주식을 들고 있은 지 3년에서 4년 차가 됐을 때라고 콕 집어 강조합니다. 극도의 지루함이야말로 폭발적인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대목이죠. 매일 가격이 꼼짝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그냥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필터일 뿐입니다. 기업의 핵심 스토리가 건재하다면 여러분의 그 묵묵한 기다림은 분명 엄청난 수익으로 보상받을 겁니다. 자, 오늘 해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숨만 쉬고 있는 그 답답한 데드머니가 어쩌면 역사적인 도약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길을 모으고 있는 브롭딩내 기환 베이서, 즉 웅크린 거인은 아닐까요? 끝없는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